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구민을 존중하고 실천하며 앞서가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0만 노원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지필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해 오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일동, 중계범동, 중계일사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경태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기억을 상식시키기 위해 간단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구청장님이 가장 크게 고민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큰 기조가 무엇인지 큰 틀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이 총액은 증액이 됐는데 복지 예산, 매칭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재산세 감소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최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했던 건 이제 안전 관련 예산은 증액 편성했고요. 또 그다음에 복지 예산도 어찌됐든 굉장히 복지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복지와 안전은 추가로 좀 올해보다는 많이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문화 예산은 약간 좀 줄였던 거.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하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전체 큰 틀에서는 그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연설을 보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구청장님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와닿았던 대목은 국민들의 피땀 흘린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출 효율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국민 삶에 필요한 정책을 놓치지 않도록 고심해서 예산안을 마련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의 평가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릴 주제는 보도블록과 경계석 교체 공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굵직한 현안도 많은데 굳이 보도블록 공사를 구정 질문에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노원구 관내 구석구석을 돌아다녀보고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현재 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도블록과 경계석 공사의 문제점을 구정 질문을 통해서 다 같이 짚어보고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년도 예산안 기조와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준비한 자료 화면이 많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각의 자료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시간은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연말인 12월 무렵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다시 까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공사로 추운 겨울철에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고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비판과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시다시피 2021년에 보도블록 10개명을 만들기에 이르릅니다. 구청장님도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뭐 10가지를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그때 그 전 시장이 만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화면에 나와 있듯이 서울시 전체 보도블록 규모는 길이로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무려 3번 왕복하는 거리고 면적으로 보면 여의도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보도블록 10개명을 만든 직후에 전국 각지에서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보도블록 10개명을 따라 한다고 법석을 떨었고 현재도 이것을 기준 삼아서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정비에 대한 방향과 목표는 너무나 좋은데 과연 2023년 현재 상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멀쩡한 도로 교체
수십 년간 건설되지 않는 이유,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화성시, 보도블록 공사 중,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인터넷에 멀쩡한 보도블록, 멀쩡한 경계석으로만 검색해도 수많은 기사가 뜹니다. 구청장님, 바쁘셔서 이러한 기사까지 접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화면에 나 있는 기사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언론 내용만 보고 놓고 보더라도 보도블록 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노원구는 보도블록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최근 3년간 보도블록, 경계석, 척구 공사 현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다소 많은 분량의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신 토목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니 3년간 공사비 합계는 약 62억 원이었습니다. 교체한 경계석 개수는 42,268개입니다. 일렬로 늘어놓으면 42km가 넘습니다. 교체한 경계석은 재활용하지 않고 전량 폐기하고 있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면적은 매년 축구장 3개 면적을 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블록은 재활용하고 있으나 걷어낸 수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나마 다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량은 없고 전부 신청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올해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산하는 물량을 감안하면 공사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보도블록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무려 3만 5천 톤이 넘습니다.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운반비와 처리비를 합쳐서 약 12억 원가량 됩니다. 매년 평균 1만 2천 톤이 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경계석 1개를 걷어내서 새로 공사하는데 약 6만 6천 원, 폐기하는데 1만 3천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경계석 1개를 교체하는데 약 8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공릉동 과기대 부근에서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공사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석을 중장비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멀쩡한 경계석을 재활용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중장비로 일부러 파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장비로 걷어냈지만 보시다시피 멀쩡한 상태입니다. 구청장님, 멀쩡한 경계석을 굳이 중장비로 걷어내서 아스팔트 폐기물과 같이 폐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도 굳이 교체하지 않더라도 될 상황이고 부득이 교체하더라도 다른 공사에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도블록에 대한 이야기는 5년 전에 제가 구청장에 대해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멀쩡한 걸 바꾸는 것이냐에 대한 하도 연말에 보도블록 남는 예산 이야기 한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받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보자.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근데 멀쩡한 걸 바꾸는 건지 정말 바꿔야 될 걸 바꾸는 건지를 구분해내자.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A, B등은 그나마 상태가 양호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손대지 않기로 하고 D등급하고 C등급은 빨리 바꾸자. 그게 그때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판단이 이게 멀쩡하다 멀쩡하지 않다 이 부분은 육안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보도블록이 걸려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사람도 있고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수시로 구청장이 바란다에도 왜 우리 동네는 여태까지 30년 동안 보도블록 하나도 안 바꿔주고 방치하느냐
왜 중계동 하계동만 발전시키고 월계동을 찾고 도로 하나 포장을 해주지 않는다. 보도블록 하나 교체해주지 않는다.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쑥불쑥 민원 받고 시의원 구의원들이 주민들 얘기 들어가지고 부서에서 해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C등급, D등급 보도블록을 바꾸자고 그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C등급, D등급은 그때 당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싹 바꿨고요. D등급은 굉장히 위험한 거이기 때문에 C등급으로 판정된 게 80km가 될 겁니다. 80km가 돼서 저희가 지금 바꾸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절반인 40km밖에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건데 이 C등급을 벗어난 곳이 이곳이었는지, 그러니까 A나 B등급이었는데 이걸 바꿨다면 그건 저희 잘못입니다. 근데 그걸 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타진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시의원 구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등급으로 멀쩡하게 저희가 조사한 것도 의원님들이 이야기해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원칙적인 규정은 C등급으로 판정된 곳만 무조건 바꾼다는 게 저희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이 장소가 지금 C등급인지 B등급인지 제가 좀 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C등급은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잘 구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봤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보기에 상당히 멀쩡한 보도블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2000년도에 그때 관내 정비 추진 계획에 의해서 하셨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평가 요소가. 그 요소 내용이 노후도, 파손도, 침하도, 협소도, 경사도에 의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D등급, C등급 이렇게 A등급으로 나누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3년도 육안으로 보기에 이 도로가 그럼 20년도에 D등급이었겠습니까? C등급이었겠습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C등급이 아니었는데 만약에 멀쩡한 진짜 A등급, B등급이었으면 왜 이거를 바꾸게 되는가의 이력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토목과에 늘 주장하는 게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무조건 C등급만 바꿔라.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막 민원이 들어오고 구의원들이 이야기해가지고 주민들 말만 듣고 막 부서 이야기해가지고 압박하여서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공간이 그런 공간인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의원이나 시의원들 이야기 때문에 바꿨는지 멀쩡한데 아니면 애초에 C등급이었는지. C등급이었으면은 저희가 그 조사한 대로 좀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A나 B등급이었는데 이걸 바꿨다 그러면은 만약에 자발적으로 바꿨다면 저희가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것이고요. 근데 누가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그 거절을 이길 수 없어서 바꿨다 그러면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계속 하시죠. 예. 보시는 사진은 상계동 세원교회와 수락초등학교 사이에 시행한 공사 현장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본인의 발폰을 팔아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근은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보도블록과 경계석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더구나 차도와 보도 사이에 띠녹지가 있어 보행자가 경계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없는 곳입니다. 자체만 제거해도 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계석을 걷어내고 새로 다 시공한 장소입니다.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A, B등급 된 데는 저희가 절대 손을 안 댔거든요. 근데 저걸 손을 댔을 때는 지금 C등급 바꾸는 것도 저희가 급급해가지고 예산도 없어가지고 1년에 20억 가지고 겨우 지금 C등급도 바꾸고 가고 있는데 정말 멀쩡한 것을 바꿨다고 한다면 글쎄 제가 지금까지 보고 받아보거나 한 것은 아마 저희 자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토목과로부터 받은 공사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구청장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어느 쪽이 공사 전이고 어느 쪽이 공사 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른쪽이 공사 후 아닌가요? 오른쪽이 공사 후. 네, 왼쪽이 공사 전. 공사 전. 네. 잘 맞추시네요. 여기는 땜빵한 흔적이 계속 있고 저기는 일관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 이 사진을 보고
어느 쪽이 공사 전이고 어느 쪽이 공사 후인지 잘 구분을 못했었습니다. 자세히 봐야지. 좌측에 보시는 이 보도블록은 사실은 최근에 나온 보도블록입니다. 예전에 나온 보도블록은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나왔던 거고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사이즈인데 최근에 보시면 땜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체를 다 교체했고요. 또 이 점자 보도블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점자 볼록만 교체하고 땜빵 부분만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왜냐하면 이 보도블록이 최근에 나온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예전에 나온 보도블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면 다 교체했다는 거죠. 경계선까지. 의원님, 이건 주민들은요 싹 바꿔달라 그럽니다. 왜 우리 동네만 차별하냐? 왜 우리는 저기 보도블록을 이렇게 땜빵 보도블록을 걷게 만드냐? 정말 그럽니다. 아마 저 시각장애인 저 점자블록 때문에 바꾸진 않았을 거고요. 요즘 우리가 이걸 바꾸면서 이제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그 점자블록을 추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저도 저런 게 정말 멀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적어도 저렇게 땜빵이라 하더라도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없으면 되거든요. 이게 융기되거나 돌출되거나, 지금 보도블록에 보면요, 그 가로수 때문에 가로수 뿌리가 이렇게 돌출돼가지고 보도블록이 튀어 올라가지고 그런 곳이 꽤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예산 때문에 지금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요인들이 꽤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단지 부근의 공사 현장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보도와 띠 녹지 사이에 경계석과 척구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보도와 경계석 사이에 띠 녹지가 있고 보행 신호등도 없어서 경계석 쪽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사용에 관한 경계석까지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쉬움이 드는 장면입니다. 경계석 척구는 약 400여 미터를 공사하는데 2천만 원 들었습니다. 구청장, 경계석까지 다 교체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인데, 저런 정도면 조금 낡았더라도 저거는 그 보행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굳이 경계석만 바꿨다고 한다면 저건 좀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오른쪽 보도블록이 바꾸면서 뭐 가운데 예, 지금 보시는 보도블록 공사는 한것 같은데요. 여기는 안전 펜스가 바뀌었습니다. 아, 예. 예, 여기 펜스가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뀌면서 여기 보도블록을 다 전면 교체했습니다. 여기는 점자 블록도 없습니다. 여기에 2,7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보시면 달라진 게, 네, 오른쪽 다시 새로 다 예. 바꿨고 점자블록도 새롭게 다 했는데. 예, 보도블록 구보도블록에서 신보도블록으로 바뀐 겁니다. 점자는 그대로 있고요. 예, 이것도 이 지역도 D 등급이 나와서 바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의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이게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 스스로 바꾸기에는 예산이 안 됩니다. 예, 그 1년 좋습니다. 예산이 예. 20억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C등급 들어온 것만 해도 계획 바꾸기도 지금 급급할 텐데, 그것이 아닌 곳이 했다는 거는 분명히 누군가 요구가 있었다고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까지 보신 현장 사진은 최근 3년 동안 시행한 공사 233건 중에서 올해 시행한 공사 위주로 극히 일부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더 많은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은 많이 쏟아부으면서 새로 깔고 있는데, 심하게 훼손된 보도블록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신지 아시겠죠? 하계중학교. 예. 예. 여기가 하계중학교 정문 앞인데 이번에 새로 교체한 곳입니다. 여기는 여기 인도를 새로 만든 것 같은데요. 원래 아니 여기를 새로 다 깔았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저기 저 하계중학교 정문으로 가는 왼쪽에 네. 그쪽에 인도가 없었거든요. 인도를 만들면서 다 새로 정비한 것 같은데. 아니 다 있었습니다. 교체를 여기만 교체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일로 가면 저 서울 온천 네, 뒷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인도가 원래 저기가 없지 예, 않았나요? 인도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인도가 여기서 있었는데 바꿨다는 거죠. 예, 새로 싹 교체했습니다. 네. 사실 일로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학부모 간담회, 하계중학교 네.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이 요구해가지고 제가 저희가 제안이 네. 들어와서 바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구도고요.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예,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다 교체해 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걸 뭐 질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여기는 여기는 어디신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공사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농협입니다. 농협. 네. 예. 농협하고 붙어 있는 이 인도는 보도블록은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사유지인가요? 우리 예, 사유지랍니다. 여기가. 아니 사유지여도 네. 사유지에도 저희가 이게 사유지를 밟아야만 보도 역할을 하는 곳은 그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동일로처럼 넓은 그러니까 보도가 보장됐는데 약간 그 상가 쪽의 사유지들은 거기도 이제 그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교체하게 되면 예산상으로 너무 저희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곳은 저희가 교체를 못 해드리고 이렇게 개인 땅을 밟아야만 걸어갈 수 있는 곳은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시간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저기도 교체해야 한다는 소리이신 거잖아요. 여기는 농협에서 동의를 한다고 그랬고요. 제가 부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부서의 답변이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 주민들이 다니기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면 교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순서가 있는 거여서 근데 저희가 이제 그 4년 전에 조사할 때는 그때는 이면도로까지 전체를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190km를 조사했었거든요. 그건 네. 아무래도 큰 길가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는 이렇게 좀 골목 있는 그런 그 보도까지는 특히나 뭐 사유지는 아예 조사 대상도 안 했고요. 조사도 안 했고요. 사유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빠져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다른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중계동 양지대림 2차 아파트 부근입니다. 여기 도로들이 다 보도블럭이 다 교체가 됐는데 요 구간만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요 구간만. 여기도 사유지입니다. 여기가 거기 아닌가요? 저기 원래 인도가 없었는데 양지대림 2차 아파트 쪽으로 인도를 만들었거든요. 예, 인도. 그죠? 예, 그게 오랫동안 주민들이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네. 양지대림 쪽으로 해달라, 벽산 아파트 네, 네. 해달라고 서로 막 해가지고 방치됐었는데 현장 가서 양지대림 쪽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 상가에서 나오는 차들 때문에 이쪽에는 인도를 못 받는다 해가지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여기는 신한 아파트 맞은편이고요. 네. 양지 그쪽에 말씀하신 도로는 여기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가면 그 새로 한 보도블록 공사를 한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가면 은행 사거리 가는 길입니다. 네. 그러면 그 건너편에는 인도가 없는 거죠? 인도 있습니다. 여기도 인도가 있는데 이 길로 더 많이 통행을 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저희가 원칙은 이제 우리가 인도가 없으면 당연히 이제 사유지라도 저희가 교체를 해드렸는데 건너편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인도를 이제 다니시는 면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그러니까 사유지들은 엉망입니다. 예. 지금 뭐 여기뿐만 아니라 동일로변 이쪽 그 공유 보도 뒤쪽에 상가 쪽에 사유지들은요. 이 개인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상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는 C등급도 지금 다 교체를 못할 정도로 예산의 사정이 그런데 이제 이 사유지까지 다 감당을 하기에는 이거는 아마 제가 보면 한 1,000억 정도라도 해도 아마 이게 끝이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멀쩡한 도로 경계석은 이제 새로 깔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니 의원님 그거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게 주민분들이 요구를 해서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분들이 요구를 했을지라도 그 도로의 상태가 교체하지 않을 상태라면 주민을 설득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무조건 주민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면 이런 도로부터 먼저 교체를 해야지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사유지 도로지 않습니까? 예. 사유지 도로 보면 다 엉망입니다. 당장 D등급들이 아마 수두룩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조사했던 거는 사유지보다는 일단 공유지에 있는 인도 교체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나름 기준을 세워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투자해서 교체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이 사유지 부분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이제 예산 사정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사유지에 대한 조사도 할 겁니다. 저희가 조사도 해야 되고요. 이거를 그냥 불쑥불쑥 주민들이 이쪽에서 해달라고 내 사유지니까 이제 해주겠지 이게 아니고 전체 조사를 좀 해서 사유지더라도 이 사유지를 밟아야만 보도가 가능한 곳들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것도 A, B, C, D 등급을 나눠가지고 딱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죠. 근데 그거를 전체 조사에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냥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민원에 의해서만 바꿔줘 버리면 공정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바꿔주면 저 사유지는 해주면서 왜 우리 앞에 사유지는 안 해줘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의회하고 좀 협의해서 하나의 기준을 좀 조사해서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장님 말씀처럼 사유지라 할지라도 우리 구민이 그 길을 다닐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노원구에서 저는 보도블록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네. 보도블록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노원구에는 보도블록 공사와 관련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노원구에는 1999년 5월에 제정하고 2017년 8월에 전면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포장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이 규칙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참고로 이 규칙을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보면 블록과 블록이라는 단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문장 안에서도 뒤섞여져 있습니다. 전혀 손을 안 봤다는 얘기죠. 이게. 도로포장 관리규칙 제4조의 정비 기본 방향 조문을 보면 구청장은 5년마다 보도 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교체 시에 발생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 시 재활용 별도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정비 기준을 보면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를 우선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 보도대장과 보도 일상보수대장, 재활용 보도대장 관리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식이 노원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에서 보도의 유지 관리를 위해 기록하고 규정하고 있는 서식들입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의 보도관리 현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0월 두 번째 요청할 때는 제출할 자료가 없거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토목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동반 일지와 폐자재 재활용 서비스 접수 대상을 제출했지만 이 서식들은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이 아닙니다. 본 의원을 경악하게 했던 것은 지난 24일 토목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마땅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묻자 그제서야 자료가 없다고 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장에서 보도관리대장이라는 서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자료는 2020년 4월에 보도포장 실태 용역의 결과에 따라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 당시 현장 상황에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정비된 내역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도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서식도 아니고 나름대로 임의대로 작성하고 그나마 한 번도 업데이트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와 근거를 가지고 지적한 것을 겸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마치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 행감에서 담당 과장이 그렇게 했다면 예, 제가 대신 사과 말씀드리고요. 대신 뭐 여기 고정 질문에서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보도 포장 관리 규칙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해야 할 보도 정비 중장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 된 계획이 없는데 과정과 결과가 좋을 리 없습니다. 현황 파악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그때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무분별하게 걷어내고 또 반드시 정비해야 하는 보도블록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도블록 정비 실태와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을 보면 둘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뭐 멀쩡하게 그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명히 D등급, C등급 구간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오고 있고요. 물론 그게 예산이 많이 배정이 안 돼서 속도는 좀 더딥니다. 그걸 원래 2022년 3년 만에 다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3년 전에 조사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그만큼 투자가 안 돼서 아직도 절반밖에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까지 계획을 좀 연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42km밖에 교체를 못했는데 앞으로 40km를 교체하면 그때 당시에 C등급으로 판정된 보도블록은 전부 다 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무슨 역할을 방기했다거나 그런 말이 제가 동의가 안 되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 중에 보도블록 말고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새롭게 안 사실이고요. 경계석은 이게 걷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낡고 노후되더라도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저 동의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나 행정에 대한 기대가 과연 보도블록은 깨끗하게 싹 교체가 됐는데 경계석들이 어떤 거는 또 깨끗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노후되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무슨 이렇게 얼룩지듯이 그렇게 경계석이 남아 있으면 주민들이 이게 바꿔놓고도 이거 무슨 공사 제대로 한 거냐 또 이런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경계석 부분은 굳이 그렇게까지 같이 할 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또한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조례로 격상시켜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례로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 2017년도에 작성한 거는 전면 교체보다 무슨 평탄화 작업이라든가 그 문제가 있는 곳만 이렇게 땜빵식으로 교체하자 이렇게 규칙이 나와 있는데요. 해보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하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땜빵식으로 이거 아까 그게 보여주셨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아마 문제가 있는 곳을 땜빵식으로 해놨는데 그거 뭐 왜 우리 동네만 이렇게 해주냐? 딴 동네는 싹 전면 교체했으면서 그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조례로 격상시키면서 좀 현실적인 그런 안으로 새겨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노원구가 보도블록 경계석을 무분별하게 교체하고 심지어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폐기하고 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사례입니다. 도봉구는 해설이 심한 경계석만 선별해서 교체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상 문제는 없지만 지저분한 경계석은 디자인 덮개를 사용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요 하면은 또한 미끄러운 경계석은 새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열 가공 처리를 통해서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시는 환경오염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폐비닐을 재사용한 경계석 커버를 활용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는 훼손된 경계석을 새 경계석을 교체하지 않고 폐합성 수지를 녹여서 제작한 경계석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 동대문구는 보도블록 10개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도 유지 관리를 위한 맞춤형 보도 정비 선진화에 나섰습니다. 구는 보도 유지 관리에 배정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속 가능 여부, 보도 구조물별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도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는 서울시의 보도블록 10개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도 위에 잡초 제거, 보도 캐치프레이즈 문구 홍보, 횡단보도 물고임 방지, 버스 정류장 표시, 경계석 재사용에 대한 5가지 실천 계획을 실현하고자 안전보도 하이파이브라는 대표 슬로건을 마련했습니다. 안전보도 하이파이브는 깔끔해요, 함께해요, 쾌적해요, 표시해요, 다시 써요 등 친근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구는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범 구간을 선정해 올 하반기 내 시범 정비와 시공을 시행하며 이후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과 보완 등을 거쳐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자체들이 보도블록으로 인해서 이렇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득이하게 보도블록 공사를 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소중한 예산을 길바닥에 쏟아붓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럴 바에는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왜 그 구간에 보도블록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지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구청장님 생각 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도블록 공사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전수 조사를 통해서 C등급으로 분류된 그런 구간이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한다라고 저희가 현수막을 좀 붙이든 홈페이지도 당연히 공개를 좀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A, B, C, D를 전체를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C나 D 등급이 아닌 보도블록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벗어나는 A, B 등급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그 어떤 제한이나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C 등급이 아닌 A, B 등급을 교체하는 것은 정말 그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보완해서 주민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총괄적으로 답변하실 거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도블록에 대한 그러니까 선입견, 막 저도 구청장 되기 전에 이제 그런 선입견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돼서 보니까 뭐 연말에 하는 게 다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그 노원 주민대회나 이런 데서도 맨날 그 뭐 설명 받을 때 보면 맨 첫머리가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을 생각하지 말고 뭐 좋은 곳에 써라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멀쩡한 거를 갈아엎는지를 제가 좀 따져봤습니다. 되자마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 전수조사했던 거를 아직도 교체를 못하고 있는 속도가 더딘 부분에 대해서 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다 하고 그때 조사 안 했던 이면도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사유지까지도 빨리 더 조사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속도가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지금 좀 후회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분별하게 그렇게 교체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누가 봐도 이 보도블록과 차도 포장은 주민들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늘 오며 가면서 보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고 가장 즉자적인 직관적인 반응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멀쩡한 걸 갈아엎는 순간 모든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과 공정성 이런 걸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왔고 그거는 제가 자부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쓸데없는 일들 파거나 이런 적은 없어.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걸 못 막아낸 책임도 저한테 있는 거죠. 막았어야 되는 거죠. 정말 멀쩡한 걸 갈아엎었다면 제가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해서 교체했다면 그 또한 제 책임이긴 한데 앞으로 더욱더 엄격하게 이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 사업을 좀 점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청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도블록 공사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록 새로 깔지 말아달라고 뽑아줬더니 제발 그런 것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뽑아줬더니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보도블록 공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잘못이 있으니 누구를 꼭 벌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멀쩡한 보도블록 걷어내지 말고 불편하고 위험한 곳부터 먼저 정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멀쩡한 자재를 소중한 세금을 써가며까지 폐기하지 말고 재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보도블록 공사는 예상 낭비 그 자체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됩니다. 새로운 경계석을 만들기 위해 석산을 파헤쳐 환경이 훼손되고 건설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와는 관계가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른바 토목 카르텔입니다. 전직 공무원들을 영입한 수십 개 또 수백 개의 업체가 똘똘 뭉쳐 경관 카르텔을 형성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낙찰받은 업체는 서류상으로만 계약 당사자이고 실제 현장에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돌아가며 공사를 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일용 인부를 고용해서 시공함에 따라 부실 공사도 많습니다. 당연히 관리 감독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원구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블록 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허투루져 쓰이지 않도록 지출 효율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국민들 삶에 필요한 정책을 놓치지 않도록 고심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다는 구청장님의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50만 노원 구민과 함께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